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24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보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올 시즌도 4-2-2처럼 움직이는 압박과 공격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시즌에는 보움을 상대로 홈에서 0-0으로 비기는 등 결정력의 문제로 인해서 고전한 흐름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매치에서도 2골 이상의 높은 기대 득점을 기록하는 등 전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보움은 홈에서는 상당히 다크호스, 슈투트가르트와 바이언을 이기는 등 라인을 올려서 압박하는 효율을 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수비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이 때문에 지난 시즌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한 팀은 보움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어드밴티지를 얻고 돌격하는 홈에서의 상대를 제어하기에는 전력 차이가 큰 편이다. 일단 라이프치히가 보움과의 압박 싸움에서 밀리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보움이 원정에서는 에너지 레벨에서 밀려서 오히려 강하게 나서는 성향이 수비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라이프치히가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라이프치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호펜하임 대 홀슈타인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펜하임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페이스를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그릴리치 중심의 전개가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기는 하더라도 가드를 올리고 버티는 힘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강등을 당한 쾰른보다도 실점은 6골이 더 많았다. 올 시즌에도 포칼에서 키커스를 상대로 2-2로 비기고 승부차기 끝에 겨우 승리하는 등 수비적으로 불안감을 노출한 상태다. 이어서 홀슈타인은 3백 기반의 공격적인 전술은 호펜하임과 비슷하다. 다만 원정에서는 2부에서도 라인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쓰면서 상당히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다만 이 실리적인 흐름을 타던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았던 편이었는데 공격력은 전체적으로 홈, 원정에서의 차이가 없었지만 수비력은 실점률이 홈보다 절반 줄어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호펜하임이 주도하고 홀슈타인킬이 역습으로 이어가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홀슈타인킬의 수비력이 더욱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 호펜하임의 실점률 커버 능력도 그다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라이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는 자신들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상황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야 측면 플레이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그리포에게 공이 전달되면서 공격이 잘 풀리는 편이다. 결국 중원에서 우위를 잡기 어려운 강호들에게 약하다는 점인데 실제로 지난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슈투트가르트의 중원 전력 누수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는 것이 포인트다. 이어서 슈투트가르트는 2-2로 레버쿠젠을 잘 상대했다. 승부차기에서 지면서 슈퍼컵 우승은 실패했어도 저력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슈틸러, 카라조르 조합이 지난 시즌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여전히 팀에 잔류를 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안톤과 기라시의 이탈이 좀 아쉽기는 해도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구성이 아직도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가 여전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일단 중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불리한 고지에 서는 상황이 잦다. 슈투트가르트의 장점은 지난 시즌에도 중원 장악이라고 봐야 했고 특히 슈틸러와 카라조르의 역할이 뛰어난 편이다. 중원 전력 누수가 적다는 것이 슈투트가르트의 긍정적인 점이다. 이번 경기 슈투트가르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아우크스 대 브레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우크스부르크의 플레이는 난전 위주다. 이 때문에 강호들에게 상당히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지만 역시 약체들을 상대로도 단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약점이다.
특히 역습 대응에서의 수비적인 흐름이 좋지 못해서 브레멘을 상대로는 지난 시즌 더블을 당하면서 굴욕을 당한 케이스도 충분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어서 브레멘은 원래는 상당히 공격적인 라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다만 바이언에게 크게 당하면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변모를 했던 케이스다. 대신 이것이 아우크스부르크의 난전 흐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다득점 무실점 승리를 2번이나 기록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 이전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는 약했지만 지난 시즌 기점으로 상성이 뒤집힌 듯한 모습이다. 일단 아우크스부르크가 상당히 저돌적으로 나서면서 난전을 잘 유도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역습 대응 능력이 아주 깔끔한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브레멘도 지난 시즌 실리적인 역습 성향으로 이어지면서 아우크스부르크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고해야 한다. 이번 경기 브레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인츠 대 유니온 베를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츠는 초반 프리시즌과 포칼에서의 기세는 좋다. 지난 시즌에는 나름대로 괜찮았던 흐름에 비해서 골 결정력 때문에 고생했던 케이스다. 하지만 포칼에서 부르카르가 득점을 기록하는 등 결정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올 시즌에는 초반부터 하위권으로 처지는 흐름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다. 이어서 유니온은 지난 시즌 부진한 것은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의 하락세다. 스쿼드도 상당히 노쇠화가 된 케이스였고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느라 얇은 스쿼드가 문제가 되었던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중앙에서 정교하게 플레이를 하는 성향은 또 아니다 보니 측면 고젠스에게 의존하는 바가 높았다. 포칼에서도 결국 이것 때문에 하위권 팀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그치기도 했다. 사실 마인츠가 지난 시즌에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대신 결정력이 문제였는데 부르카르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유니온의 약점이라면 중앙에서의 압박이나 정교한 플레이에 힘이 떨어진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경기 마인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도르트문트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르트문트의 올 시즌 주요 포메이션은 3백일 가능성이 높다. 프리시즌에서도 3백을 가동한 상황에서 가장 수비 능력이 좋았고 포칼에서도 3-4-3으로 가는 모습이다. 사실 명확한 레프트백이 부족해서 기튼스에게 윙어와 풀백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다. 일단 중원에서의 전개는 그로스가 해주면서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서 프랑크푸르트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3백이다. 다만 강호를 만나는 상황에서는 4-2-2 등 꽤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는 것으로 나올 때도 있다.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4-2-2의 약점은 측면 공간이다. 빠른 자원들이 많은 도르트문트에게 측면 공간을 내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원에서는 그로스의 빌드업과 수비에서는 3-4-3 전환으로 인한 안정감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는 전술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4-2-2의 약점인 측면을 내주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